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야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쥐 귀였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덥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부산 기준으로는 수요일, 목요일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고 나름 또 센 태풍이라고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또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벌써부터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더만요. 아, 네. 네. 훨씬 바람이 습해졌고 여기서 또 이제 폭우가 온다고 하니까 와 진짜 그 찜통 안에 만두가 되는 것을 좀 예비를 해야 되나. 진짜 황태 덕장처럼 적셨다가 말렸다가 적셨다가 말렸다가 말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눅눅한 바람에 말리니까 우리를. 아이고 정말. 아, 예, 지우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매주 아픈 것 같은데. 아, 이번 네. 주도 아프세요? 네, 저번 주에 네. 저희가 그 녹음 끝내고 녹음 끝내고 저는 또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 네, 가셨죠, 바로. 네, 술 마시러 갔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바로 장염에 걸렸어요. 술을 좀 많이 드셨나요, 그날? 네, 그날 생소주로 좀 친구들은 미리 먹고 있고 아, 따라잡는다고 이제 페이스를 맞춘다고. 네, 이렇게 막 마시다가 아, 탈이 난 것이에요. 그날 새벽에 4번 갔어요, 화장실을. 아니 내가 지난 방송에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지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근데 진짜 아팠다.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진짜 님이 아파버리니까 또 굉장히 또 죄책감이 들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하다님이 아픈 만큼 제가 아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나았거든요. 저 이제 그때 방송 한창 할 때 이제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지난주 네. 방송 때. 그리고 이거 코로나인가 싶어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코로나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감기고 요즘 냉방을 좀 세게 돌리니까 다들 냉방병이 좀 유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에서 약 먹고 자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금방 나아져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어느 날 봤는데 이반지아님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네. 이번 주 스케줄 모두 다 취소하겠다 아유 하시면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쌍도 퀴어들 역시 때문이다. 독하다. 여기 그 사진 저희랑 같이 이제 찍은. 행사 끝나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시면서 이 사진 안에 이거 범인이 있다. 이 새끼들 중에 범인이 있고 끝까지 색출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수사 돌입하시겠다는 네. 예고글을 쓰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글이 인스타에도 이제 본게 북에 올라가 있고 네, 트위터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전국 수배 당한 거예요.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찔리고 죄송하더라고요. 일단 나도 감기에 걸렸으니까. 네. 그 쌍도 퀴어들 진짜 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진짜 너무 네, 죄송하고 쌍도 퀴어로서 너무 네. 송구스러운 마음만 한가득이었고 진짜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요즘 모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쌍도 퀴어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저도 이제 급히 해명 댓글을 달고 지은 팀도 막 말도 안 되는 해명 댓글을 달았는데 둘이 나란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수상해 보인다. 이 새끼들인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단서로서 작용할 것 같이 남겨졌더라고요. 이반지아님의 라이브 방송 저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요. 네, 그게 없어진 게 저희 때문이라고 하니까 네, 저희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아프셨다고 하니까는. 네. 근데 네. 이반지아님 올라가는 KTX 안에서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오가게 된 원인에 저희도 그쵸. 네, 원인을 네. 제공한 사람들이니까 저희 때문에 네. 오신 거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고 네, 서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네. 그래도 저희가
이반지아님께 어떤 큰 임팩트는 남겼다. 부정적인 임팩트. 다음에 또 모시면은 안 간다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려면. 네, 그랬습니다. 꼭 아무튼 다시 뵐 수 있기를. 네, 빨리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일마리 퀴어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네. 지우님 최근에 보신 뭐 콘텐츠나 이런 것 중에 일마리 퀴어에서 소개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골대녀 네. 늘 챙겨보고 있고요. 골대녀는 사실 다 봤죠. 시즌 처음부터 쭉 봤고 그리고 최근에 보기 시작한 게 위장 취업이라고 취업 빙자 먹방. 아, 위장이 그 위장인 거예요? 네. 장기의 일부인 위장. 네, 위장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한다는 그런 컨셉의 아니, 예능입니다. 어디 취업해야 위장을 채울 수 있어요? 네. 어떤 그러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그맨, 코미디언, 네, 코미디언 홍윤아 씨와 그리고 신기루 씨, 그리고 김민경, 그리고 풍자님 이렇게 네 분이 그 소위 말하자면 한 덩치 하시는 여성분을 네 분 모셔가지고 뭐 김치 명인, 막걸리 명인 뭐 이런 분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날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그날 번 수당으로 이제 음식을 사서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일한 그 물건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일한 일당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걸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꽃게잡이 배를 타서 꽃게잡이 배도 탔어? 막 잡아요. 그리고 그 꽃게를 이제 쪄먹고 탕으로 해먹고 현물로 그러니까 일당을 받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먹고 남으면은 자기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때까지 아마 안 남았을 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내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다니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네. 네.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한 10화 정도 한 것 같고 최근에 몰아봤어요. 다시 보기로. 네,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평소에 먹방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먹방을 원래 멱살 잡는 방송이야? 먹방을 원래 좀 좋아했어가지고 네, 예전부터 좀 봤었죠. 그럼 이 프로그램은 체험 삶의 현장 플러스 먹방 느낌이네요. 네네, 그쵸. 재밌겠다. 계속 앉아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약간 배덕감이 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먹으니까. 네. 그 예전에 뭐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건 하루에도 막 몇 끼씩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일하면서 중간에 새참 먹고. 새참도 먹는구나. 새참도 막 챙겨주세요 사장님들이. 그러고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또 뜻깊게 먹고 이러니까. 내가 생산한 오늘 뭐 꽃게라든지 뭐 내가 빚은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를 그날 먹는. 재밌겠다. 그리고 멤버들도 되게 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풍자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퀴어 일말의 퀴어를 담당하셨다. 퀴어 캐스트가 나오니까 일말의 퀴어 감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출연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막 언니 이렇게 호칭하고 근데 그 안에서 아무도 막 그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대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먹방을 그렇게 잘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먹는 걸 또 별로 안 즐기시지 않나요? 라면 말고는? 먹는 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배고파야만 먹게 돼요. 그리고 먹는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먹는 것 아닙니까? 약간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란 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막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원래 저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는 모른다. 이건 난 못 봤어. 저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증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데요? 소위 공룡처럼 먹는다는 표현을 저한테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컵라면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조지는 게 아니야. 난 콘텐츠로 먹은 게 아니라고. 그냥 어디 가서 뭐 고깃집을 가든 뭐 뷔페를 가든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는 몸집에서 진짜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여러분 30대가 되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30대가 됐다는 거를 실감한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이 뭐였냐면 제가 어느 식당에서 1인분을 딱 먹었어요. 1인분을 딱 시켜서 네. 먹었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하고 놀랬던 그 순간이 전 30대가 된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인분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더 안 먹고 싶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를 저는 30대가 된 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지은님이 아는 제가 네, 리즈 시절에 저와는 먹는 양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저도 25살 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세가 꺾였어. 기세도 꺾이고 허리도 꺾여서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번 했죠. 많은 게 꺾인 나이였네. 25살을 보통 또 꺾인다고 하잖아요. 네, 꺾이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꺾여버려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고 이제 점차 이제 몸이 가더니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위 내시경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장염에 걸렸다고 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실토를 하고 왔단 말이죠. 네. 많이 혼나셨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의사쌤 너그러우신 거 아시죠? 네네네네.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잘했나, 챙겼나 네 몸을 그렇게 해서 아니요, 딱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고해성사처럼 이렇게. 네, 고해성사를 하고 왔죠. 그래서 저는 먹방을 봤을 때 어떤 대리만족감을 느낀다고들 하던데 그 감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약간 배설욕 그 성욕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인간의 욕구로 그냥 느끼시는 거군요. 근데 먹는 류는 다른 콘텐츠들 모르겠어요. 여행 콘텐츠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여행의 풍광이나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1인칭이든 이렇게 담기잖아요. 하면 이제 그걸 대경험하는 느낌은 알겠어. 근데 먹방에서 그 주로 다루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감각은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충족되는 감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충족되더라고요. 진짜? 네, 그때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누워서 이제 폰만 볼 수 있을 때 그때 입 짧은 햇님님의 먹방을 보고 엄청 그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는 밥을 거의 못 먹고 거의 쉐이크만 먹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그게 충족이 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류를 잘 안 보는데 이 체험 삶의 현장 파트가 저는 굉장히 지금 땡기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일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네 분 다 아웅다웅하면서 재미도 뽑아내면서 일도 엄청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신기루 씨는 나 여기 취업할래, 저기 취업할래, 이제 매회 취업을 하겠다고 인재요. 네, 하시고. 네, 김민경 씨는 국대 출신이잖아요. 피지컬로는 또 굉장하시니까. 네, 그리고 풍자님은 또 풍자랑 홍윤아님은 또 요리를 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나와요? 네, 다들 먹는 거에 일가견이 있으시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허투루 드시지 않잖아요.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이 좀 빠방하게. 진짜 복합적인 콘텐츠다. 네, 좋았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고 싶네요. 에이, 안 찾아볼 거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우지에 얘기했던 모든 예능 기회가 된다면 찾아볼게요. 라고 하고 해밀이 예체파도 안 봤죠. 안 봤죠. 근데 이번에 지하다님이 좀 먹는 거에 그 재능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거를 또 느꼈었죠. 어떻게요? 그 어제 사실 저희가 계곡에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갔다 와서 우리는 다 배고팠어. 근데 지하다님은 진짜 딱 먹고 자기 배가 차니까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럼 배가 찼는데 어떻게 계속 수저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이 비빔면과 족발을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먹고 그러고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라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먹는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지하다님은 디저트도 군것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메인 디쉬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만 조지는.
어제 근데 족발도 많이 안 드셨잖아요. 비빔면만 조졌잖아요, 제가. 하나만 먹는, 네. 조금 제가 일품 요리만 먹는 그런 습성이 있기는 한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네. 네. 근데 라면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면치기를 잘하고 면 요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꽃배기로 먹습니다. 여전히.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옛날에 같이 밀면 먹었을 때도 혼자 꽃배기 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내가 제일 빨리 먹었을걸? 맞아. 여러분을 기다렸을걸? 진짜. 아직 먹고 있네? 이러면서. 네. 면에는 진심인데 나머지 음식은 네, 그렇게 잘 먹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그래서 일마리 퀴어. 네, 지윤님의 일마리 퀴어. 위장 취업. 왜냐? 풍자님 때문에. 풍자님 덕분에 일마리 퀴어가 하나 채워졌다. 네. 근데 풍자님 너무 좋아요. 저도요. 네. 풍자님이 예전에 그 금쪽 상담소 나오기 전에 금쪽 상담소에 나왔어요? 네, 금쪽 상담소에서도 나왔어요. 뭐 계속 패널로 아니면 게스트로? 그 게스트로 그 화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과 이제 트랜지션 과정과 가족에 대한 커밍아웃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녹화 때 엄청 울어서 녹화가 한번 중단됐었대요. 풍자님이 많이 우셔서? 네, 오열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금쪽 상담소는 아직 못 봤는데 저도요. 네. 언젠가는 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네. 그 전에 그 유튜브에 어떤 사주 채널에 나오신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썰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때 좀 사람이 되게 진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되게 어려웠구나. 그거를 잘 해치고 잘 살아남아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웃긴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서 생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깊은 사람. 그거를 깨달았고 어제는 또 그 매니저랑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참시? 네. 전참시에 최근에 그 제재님이랑 같이 나온 것도 봤거든요. 네, 제재는 이제 그 SBS 퇴사하고 이제 그 MBC 라디오 DJ가 됐죠. 네, 그 취업하신 얘기를 쫙 하시고 풍자님은 이제 빠지에 그 스타일리스트랑 그 친구분들이랑 놀러 간 그 화를 봤는데 근데 진짜 웃겨요. 진짜 웃기기도 합니다. 풍자님이. 그래서 이번에 신인상 최소 신인상 네. 줘야지. 네, 아니면 줘야지. 진짜 거의 대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총 퀴어를 통틀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어떤 탑 방송인을 찍은 게 처음이시지 않을까. 진짜 이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건 진짜 풍자님 개인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굉장히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연예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전참시 진짜 웃겨요.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회차에 나오는 거예요? 네, 최신 회차에? 최신. 제가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재방송 계속 해주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전참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전참시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내가 별로 흥미없는 사람들의 일상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냥 이러면서 돌렸는데 풍자님 나오셨다고 하니 굉장히 또 보고 싶네. 네, 이번 전참시는 약간 퀴어 특집 느낌으로 책임질 수 있어 이거? 네, 그래서 이 발언 책임질 수 있어? 왜 풍자님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우리 친구들 나오니까 봤습니다. 예. 금쪽 상담소도 처음 알았네 덕분에. 네, 그것도 저도 찾아볼래요 그것도. 네. 그러면 저의 일말의 퀴어 뭡니까? 저는 요즘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그 중에서 일말의 퀴어에 들고 올 만한 콘텐츠는 3개입니다. 3개나 있어요? 오늘 이것만 딱 하고 3개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집에 갑시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또 그게 또 이 원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주제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돼. 오늘 다 얘기하세요. 다. 키워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랄까 그 제목. 네, 남남, DP, 밀수 전부 2글자입니다. 미쳤죠? 요새 굉장히 호화로운 디지털 콘텐츠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뭐 그것만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래도 밀수는 밖에 나가서 봤다고.
스크린으로 봤다고. 밀수를 벌써 보셨다니. 네. 또 이제 일단 캐스트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진짜. 네. 투톱 여배우 분들 두 분이 진짜 레즈라고 하면은 미쳐버리는 놓칠 수 없는 캐스팅이죠. 진짜. 염정아, 김혜수 캐스팅? 네. 미쳤다 진짜. 진짜 뭐 이거는 스크린에 걸려 있을 때 가서 안 보면은 뭔가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네. 그 영화 자체는 밀수 얘기가 나왔으니 먼저 하자면 영화 자체는 되게 오락 영화에 충실해요. 그 범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오션스 8류? 어떤 범죄 스릴러? 범죄를 이렇게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코미디에 빌치를 섞어가지고 그려낸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오락 영화로서도 되게 훌륭하고 굉장히 또 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영화 뭐 조금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결말이 진짜 아무튼 이거 다 남자 다 죽어 엔딩으로 가거든요. 엔딩이 남자 다 죽어고 여돔녀 서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염정아랑 김혜수가 맡은 역할이 극 중에서 굉장히 오묘한 관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완전 베프였는데 큰 오해로 인해서 완전 돌아서서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재회해서 약간 서로 오해 속에서 또 투닥투닥 하다가 다시 그 오해를 해소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현관이군요. 완전 현관의 맛 그리고 그냥 진짜 그냥 로맨스 같기도 하고 그래요. 퀴어물이네. 그럼 완전 저랑 같이 보내이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건 퀴어물이다. 이거는 아가씨다. 범죄 스릴러 아가씨다. 그렇지. 한국판 오션스 8이다. 됐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올여름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그 직업이 해녀로 나오거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그 제주도에 다녀왔잖아요. 네, 저도 해녀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인분이랑 두 분은 해녀 체험. 그러니까 해녀 체험도 하고 왔는데 저는 해녀가 물론 저도 이제 뭐 2시간 체험한 거라서 당연히 그 작업의 어떤 여러 가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잠수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저는 이제 해녀 체험할 때 그 해녀 선생님이 이게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저기 뭐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가져오면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눈에는 보여. 알겠어. 하지만 들어가지지 않아. 이렇게 잠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추 같은 것도 달아주시거든요. 이게 잠수하기 위해서 이게 무게를 좀 늘리기 위한 추를 달아주시는데 그래도 계속 떠오르고 사람이 정말 그냥 꼬로록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죽어야 꼬로록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잠수하기가 힘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주요 인물들이 해녀로 나와가지고 잠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에서 작업도 하고 안에서 싸움도 해요. 전투 씬이 있나요? 수중 액션 씬이 있습니다. 대박.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스턴트도 계셨을 거고 뭐 그랬겠지만 그거 자체를 담아낸 거 자체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런 전투 씬이 가능하다는 것도 거기서 알았고 상어도 나오고요. 상어도 나오고 이제 안에서 진짜 칼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즐거웠다. 그래서 이런 식의 또 이제 격투 액션 영화 신선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물속에서 숨 참는 것로도 힘들 텐데 칼을 휘두른다고? 칼도 휘두르고 안에서 이렇게 이게 투닥투닥도 해요. 격투도 합니다. 네. 아니 꿈속에서 이제 펀치하려고 하면 잘 안 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 물속에서. 그런데 이제 해녀니까 안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것도 그 해녀 물질을 계속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런 점을 어드밴티지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적과 싸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해녀 전투군도 너무 멋있는데요. 해녀 격투 씬이 나옵니다. 진짜 완전 물론 이제 그 수면 위에서도 굉장히 멋있고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중 씬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만 떼고 봐도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네,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퀴어라면은 꼭 보셔야 한다. 퀴어라면 보셔야 되고 그냥 뭐 꼭 퀴어가 아니더라도 사실 염정아, 김혜수 라인이면 이거 말고 뭐 볼래요? 뭐 실망하지는 않는다. 네. 진짜 이건 뭐 보통 이상은 가는 영화죠.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혹시 찍점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찍점은 1마리 퀴어에서의 찍점은 5찍 만점에 3.8찍. 생각보다 낮은데요? 3.8찍. 사실 이게 제가 막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아도 사실 퀴어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네. 단지 그뿐이고 네. 영화는 되게 재밌으니까 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페미 네. 살짝 들어간 퀴어 살짝 들어간 상업 영화다. 재미는 있다. 페미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 페미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엔딩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연대하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예,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된 서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약간 제가 남자 다 죽여 엔딩이라고 했는데 네. 그 제가 갔을 때 평일 낮이었는데도 영화관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대부분이 약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어른들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한국 이제 오락 영화면 그런 케이팝 무비면 사실 그런 어른들도 보러 오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엄청난 페미 영화를 보고 있자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재미도 있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만족하면서 보고 네.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밌는 영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같은 사무실에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셨대요. 그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조인성이 이렇게 격투신을 이렇게 하는데 싸우는 중간중간 카메라를 이렇게 꼬신대요.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펀치를 날리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네네네. 네, 그게 조인성 싹 사라졌었네. 맞네. 조인성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독이 파악을 했구나. 여성 관객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서비스 씬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페미를 싹 잡고 이렇게 하면 해녀를 싹 잡는 그런 방법을 깨우친 감독의 어떤 기술력이 느껴졌다.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보시는 관점이 다르네요. 저 네. 조인성 싹 까먹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것은 남과 DP인데 DP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시리즈고 이게 시즌 1이 2년 전인가 나왔었고 이번에 공개된 건 시즌 2고요. 저는 이제 시즌 2로 완결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완결에 미친 자로서 이제 볼 때구나 하고 해서 몰아서 쫙 봤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뭐 많이 예고나 이런 것도 많이 TV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군대 내 부조리, 가혹행위 그리고 이제 그게 주된 이야기는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하다가 탈영한 군인들을 잡으러 가는 일종의 그 헌병대 내 체포조예요. DP라는 게. 네. 거기서 구교환과 정혜인 씨가 거기서 주연을 맡아가지고 DP조를 이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이제 또 탈영병도 서사가 또 하나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흘러가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시즌 2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그 트랜스젠더 서사가 나오는 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편이 저는 나올 법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오네? 라는 놀라움으로 봤어요. 그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퀴어는 아무래도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지만 퀴어들에게는 더 힘든 곳이라는 그쵸. 것이 네. 특히 또 엄청 남성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남성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면은 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네. 그 생활 그런 환경 자체에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곳인데 어쨌든 탈영을 해서 5년 동안 도망을 다닌. 되게 열심히 도망 다녔다. 네, 그래서 약간 전설적인 탈영병으로 지금 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행복한 엔딩으로 결말이 나진 않아요. 네, 네, 뭐 어떻게 그 DP 자체가 좀 어두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네. 해피엔딩을 딱 낼 수는 없는 그쵸. 그런 얘기다 보니까 네, 모든 에피소드들이 좀 암울한 면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얘기도 그렇게 소화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드라마로서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고 저는 거기에
DP에 나오는 구교환 배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엄청 거기서 한호열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되게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캐릭터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의 그런 되게 그걸 또 구교환 배우가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해서 DP 그리고 남남입니다. 남남은 이게 지니 TV에서 그 뭐 독점 선공개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일단 티빙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방영 이후에 거기 올라오잖아요. 스트리밍 사이트에 보고 있는데 여기는 전혜진 배우와 최수영 배우가 나옵니다. 아, 전혜진 배우님이 나오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안 볼 수 없지 여러분. 저는 참고로 말하자면 건불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이후에 전혜진님의 광팬이 되어서 네 그분의 전작을 다 보고 네 짤을 모으고 네 그리고 닮은 분과 지금 이제 사귀시고 아씨. 동거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아무튼 전혜진 배우를 좋아해서 볼 수밖에 없었죠 이 드라마는. 그리고 최수영 배우도 좋아해요. 배우로서의 그 소녀시대 출신 그 수영이죠. 네, 네 최수영 배우로서의 최수영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되게 코미디 물인 것 같더라고요. 웹툰 원작에 그 모녀관계에서 나온 어떤 드라마들을 그린 그런 드라마길래 이거는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전혜진에서 싹 감겼으면서 이미 싹 감겼고 근데 전혜진 배우가 한 드라마들 중에 못 보고 중도하창이 있긴 있어요. 뭔가요? 있긴 있어요. 그 제목도 까먹었어요. 완전 별로 흥행을 안 했나 보다. 소소하게 화제는 됐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네 다 못 보고 하차한 것도 있는데 저는 비밀의 숲밖에 안 봤어요. 네. 그렇게 전혜진 배우가 비밀의 숲에서의 그 최빛단장 역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건물류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도시 여자 그리고 또 각종 영화에서도 아무튼 경찰 역할 많이 맡고 공무원 전문 배우예요. 경찰 전문 배우. 경찰 뭐 아무튼 좀 불안당에도 나왔었다. 맞아요. 거기서도 경찰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약간 굳어지고 있었고 그런 이미지로 사실 저도 좋아하게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되게 차고 이성적이고 감정 싹 배제해가지고 일로서 사람을 대하고 누군가의 엄마 역할이 아닌 절대 아닌 절대 혼자 살 것 같은 사람. 결혼하셨죠? 네 실제로는 결혼하셨죠. 아 진짜? 네, 이성균 배우랑 결혼하셨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네네네. 그분과 결혼하셨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해야 돼? 몰랐어. 아무튼 그런 딱딱한 누가 먼저 고백했을까? 몰라. 딱딱한 아무튼 그런 딱딱한 사무직 여성, 관료적 여성을 연기를 많이 했고 근데 사실 안에 되게 전사가 굉장히 슬프거나 화나거나 하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여성. 요즘에 이성균 씨 뭐 하시죠? 왜 자꾸 이성균 씨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여튼 그런 배우만 하다가 이번 남남에서 맡은 배역은 굉장히 진짜 푼수 엄마예요. 또 이미지 변신을 하셨군요. 근데 원래 이 배우님 본체가 약간 푼수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무비 토크 이런 데서 뭐 인터뷰 하던 중에 뭐 춤을 좀 요구하거나 하면서 이상한 춤 추고 그러니까 뚝딱대는 이상한 말하고 이런 조금 재밌는 캐릭터도 있는 배우예요. 그런 갯모애가 원래 있었다. 원래 있는 배우인데 그게 이제 이번 배역으로 싹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은. 당장 가서 봐야겠다. 네. 그리고 최수영 배우랑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 모녀 케미랄까.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건 또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저랑 같이 보이는 애인의 의견인데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미친. 거기 모녀 관계로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낳은 딸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18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것도 뭐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럼 미혼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키워왔고 이제 얘를 키우는 와중에도 이제 애인을 막 만나러 다니고 물론 남자 애인을 고딩 엄빠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수영 배우는 이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공무원으로 나와요. 예전에도 경찰 역할 맡지 않았어요? 수영 씨가? 네. 뭐 어디서 나왔지? 그 여자 3명 나온 영화 뭐였지? 그거 걸캅스? 걸캅스. 걸캅스 맞다. 네네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맞아. 민원실에 있는 맞아. 컴퓨터 CCTV 키보드, 분석해주고 바라라락 하면서 소개팅에 불붙는 역할로 나왔었구나. 네. 여튼 네 이거 그래서 전혜진 배우가 늘 경찰 공무원 하다가 경찰을 나왔다 이제. 경찰을 낳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네. 말된다. 미쳤다. 지금까지 경찰이. 외강 내유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외유 내강 캐릭터. 막 겉으로는 푼수고 되게 되게 철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속은 굉장히 단단한 인물. 그쵸. 아무래도 미혼모로서 그렇게 딸을 혼자 키워내고 또 그동안 얼마나 편견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이 심지어 경찰대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또 그치. 빡시게 공부를 시켰겠어. 근데 거기서 뭐 딱히 본인이 공부를 시킨 건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약간 그 되게 미묘한 모녀관계예요. 아무튼 보면서 우리 집은 안 저런데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약간 되게 애증이 섞여 있는 그 모녀 관계인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모녀 관계랑 조금 다른 물론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조금 다른 그런 감정의 결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제 애인이 사귀는 것 같아라고 표현한 것 같고 일단 그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말의 퀴어 그냥 그들의 어떤 관계성이 몰라 퀴어적으로 보여서일까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끼워 넣어봤습니다. 보라고 여러분. 뭐 전혜진 배우님을 좋아하거나 혹은 이제 중년을 좋아하시는 레즈비언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미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완전 확신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미 보고 있고 그래 너도 보고 있구나라고 지금 반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말의 퀴어 엄청 길어졌다 오늘 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늘 일말의 퀴어에서 소개해드린 게 밀수, 남남, DP 이렇게 3개였고 지윤님은 위장취업 예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초장부터 일말의 퀴어 너무 길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깡패같이 컨텐츠를 3개나 가져오는 바람에 네, 저는 싹 엎혀갔습니다. 네. 갑자기 중간에 이성균님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조금 제가 킹받아가지고 죄송해요. 네, 최근에 파스타를 봤거든요. 이 열을 좀 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죄송. 잠시 쉬고 여러분 광고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홍예당 임박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8시 홍예당 쿵짝 실험실로 공포영화 함께 보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1부, 2부가 있네요. 1부는 겟아웃을 시청하고 휴식 및 저녁 먹기, 피자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유전을 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라인업이네요. 네.
두 개 다 혹시 보셨나요, 지연아? 네, 저는 둘 다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Get Out밖에 못 봤는데. 유전 꼭 보십시오. 아하. 그 이전 화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저한테 공포 영화는 진짜 공포여서 오락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네. 무섭기 때문에 다 같이 보자고 해서 이 모임이 기획된 것 아닌가요? 다 같이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월 19일 토요일 3시에 홍예당에서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 한채윤 님이 낸 에세이죠. 네. 네, 독서 모임 일말의 퀴어가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성소자 부모 모임 영남 지역 정기 모임 역시나 매월 세 번째 일요일 3시 8월 20일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퀴어 특구, 퀴어 타운의 조건입니다. 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네. 일단 우리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저도 안 가봐서 그리고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마포구 일대, 망원동으로 대표되는 그 주변 지역, 네네. 네, 홍대 상권을 둘러싼 어떤 그 주거 지역, 그쪽이 퀴어 타운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무지개 집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들 사신다고 하고 이거 어디 사냐 물어보면 거의 마포구 쪽 사신다. 혹은 저쪽 이태원 쪽 그런 쪽이 아무래도 주변 상권도 그렇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쪽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는 시골집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퀴어 동네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본 주제입니다. 네, 주연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동네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퀴어로서 살기 괜찮은 동네이셨나요? 제가 5살 이전으로는 망미동에도 살다가 뭐 좀 옮겨 다녔다가 다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그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아가 자아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는 쭉 사직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거기 사직 야구장 있는 동네. 근데 뭐 퀴어들이 살기는 사실 잘 모르겠다. 거기서 사실 처음 이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퀴어 언니. 네, 언니랑 이제 야구장에서 만나서 놀고 야구장에서 만났어. 네, 그러긴 했었는데 딱히 퀴어 친화적이라고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동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제가 초중학교를 사직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알려지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그런 느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작은 소도시 느낌. 정말로 거기에 어른들과 나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광역시라고 해도 뭐 결국 비슷하다. 그렇죠. 지방의 여느 소도시와 다르지 않다. 그러다가 얼마간은 연제구에서 조금 살았고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다니면서 사셨네요. 네. 그러고 명륜동에서 좀 살다가 거기도 동래구죠.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금정구에 살게 됐는데 사실 20대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 QIP 성소자 부모 모임이 아니지. 당사자 모임. 네, 부산 성소자 인권단체 QIP 퀴어인 부산. 네. 이 전신이 원래는 PNU 부산대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부산대학교 근처로 이제 막 모여서 놀고 그랬었죠. 금정구 일대네요. 근데 사실 졸업을 하니까 친구들이 거의 이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많이 옮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 그 L 업소, 레즈비언 업소들이 이제 서면에 좀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그 독립의 로망을 서면에서 실현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업소에 달려갈 수 있는 그쵸. 지근거리에. 네.
그러니까 서울 퀴어들이 마포구에 아. 사는 것처럼 아. 약간 부산 퀴어들은 이제 독립하면 서면으로 많이 나아가는 특성이 있더라. 중요한 인프라가 그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업장이나 공간 같은 게 있는 가까이 있는 동네. 근데 오히려 게이들은 그 어플로 서로를 만나다 보니까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범일동 근처에 모여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성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네요.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또 이제 앱을 켜서 이렇게 욕구를 충족을 하다 보니 이미 이제 퀴어들 미래로 가버렸다. 그렇죠. 이제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퀴어들을 자유롭게 만난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동네로 딱 묶어서 가지고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를 발해서는 안 되는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지역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저도 주로 부산에 살아왔는데 부산 살기 전에 잠깐 시골도 살았었어요. 그래요? 네.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듣네요. 아 진짜? 네. 저가 시골지셨어요? 우리 계속 시골지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지고. 저 경북 청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청도 소싸움 대회. 아 맞아요. 네. 항상 소싸움 대회 때마다 떠들썩해지는 동네에서 살았었죠. 근데 저가 되게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었는데 거의 돌진하고 원래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살다가 돌진하고 청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다 몽창 거기 다 보냈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쯤에 다시 부산에 오게 됐어요. 그 뒤로 지금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네. 그 시골이랄까 그 청도 살 때 저는 완전 소나기네. 저는 어릴 때부터도 뭔 소리야? 시골 소년, 산골 소년. 네. 진짜 소년처럼 그냥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와서는 주로 남구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수영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은 동네를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제법 퀴어 타운으로 만약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영구가 뭔가 약간 힙한 도시기도 하고 이제 영도를 이어서 제2의 이제 부산에서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여성 청년들이 이사를 많이 오고 또 이제 이사를 온 여성 청년들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자치구로 이렇게 통계상을 잡혔더라고요. 그럼 살기 좋은 동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구로 오세요. 좋다. 실제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동네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동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했던 건 자치구 단위에 진짜 뭐 동단위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실감하기로는 자치구 단위에서 이렇게 모임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비건 모임, 여성 스포츠 모임, 퀴어 모임까지는 아직 제가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건 못 봤는데 아무튼 이런 작은 소모임 같은 것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구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업소나 이런 게 퀴어 업소가 없지만은 퀴어 전용 업소 이런 데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프렌들리한 곳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바다를 끼고 있으면 약간 그런 무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열려있는. 실제로 외국 분들도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수영구, 해운대구 이쪽이.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약간 이태원이랑 비슷하겠다. 이태원과는 좀 결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포용적인? 그 지자체에서도 약간 조금 포용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성 청년들을 되게 중요한 어떤 사업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맞아. 무드가 어떻게 좀 조성이 되고 있는 동네가 아닌가 해서 물론 갈 길 멉니다마는 부산 안에서는 그래도 수영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조금 기대할 만한 동네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사실 금정구는 이제
대학교들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 인구 비율은 높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뜨내기거든요. 네, 학교 때문에 잠시 네. 살거나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집주인들은 다 이제 중년 노년이시고 네. 토박이 분들. 네. 그래서 금정구는 분위기가 사실은 힙하지는 않아요. 약간 젊기는 한데 그 젊은이들이 늙은 느낌? 네. 힘든 젊은이들이 모여있다. 네, 그런 늙은이, 그런 약간 조금 젊은이와 많이 늙은이들이 섞여서 그게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가라앉아 있는 느낌. 쌈마이 감성이 약간 있습니다. 네. 정말 고급과 저급이 공존하는. 네.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또 열린 곳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그 열린 문 닫힘 느낌이죠. 열린 교회 닫힘 느낌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정구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저도 학교 다니거나 할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금정구도 제법 힙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아까 전에 조금 이렇게 뜨내기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자체를 되게 젊은 분위기로 이렇게 육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이것저것 하는 느낌이 예전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동래구나 해운대구보다는 그래도 덜 보수적인 느낌은 있죠. 동래구 해운대구 나오니까 네. 지금 부산 외 지역 분들께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자치구를 막 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시면 공감을 못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지역 우리 좀 넓은 도시 정도의 범위에서 퀴어들이 조금 좋아할 것 같은 동네, 살기 좋아할 것 같은 동네는 어딘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여기 이 도시에서 산다면 내가 어디 살고 싶은가? 조금 더 나가서 친구들이랑 동네를 이루고 산다고 하면은 어떤 동네가 좋을까? 어디 쪽이 좋을까? 저는 수영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여러분이 수영구 왜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동래구가 원도심이잖아요. 옛날 동래 읍성 있던. 완전 사실 부산의 근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를 접수하는 꿈이 살짝 있습니다. 지금 일단 깃발 꽂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가다 보면 큰 길에 동래구에 부정교회 큰 건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구송월타워 알죠. 완전 진짜 엄청납니다, 건물이. 네. 진짜 옛날 택시 기사님한테 송월타워 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거기 부정교회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네. 저는 그 건물을 접수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진짜 야망 퀴어다.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내리고 이제 퀴어 깃발을 거는 게 저희 꿈이자 목표이다. 네. 와. 거기에 이제 그 방이랑 뭐 강연장이랑 공연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쓰겠다. 네, 그대로 쓰고 이제 위에는 약간 그 캡슐 호텔처럼 그리고 다 숙박해버리고 아니면 살게 원룸촌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고 맨 위층은 펜트하우스처럼 터서 제가 거기 살고 약간 그런 식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세계의 왕 같은 겁니까? 그렇죠. 퀴어 신세계의 왕 같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월세를 거둘 것이다. 네. 무상 아니네? 무상 약간 싸게 해드리죠 당연히. 네.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그럼요. 아니면은 이제 퀴어들이랑 다 같이 사는 것 자체로 그 자체로 메리트가 될 수 있지. 네. 아니면은 이제 지하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금 할인해 준다던가. 네. 그 정도 복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네요. 그럼요. 교회 정복에 대한 그럼요. 계획을. 저는 아마 지금은 출입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예. 입구 컷. 머리 짧은 여성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떤 조건들이 퀴어들이 살만한 동네를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교통편이 되게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의 어떤 논리에 입각한 그렇죠. 사실 그쵸? 일반 시민이나 퀴어 시민이나 살고 싶은 곳은 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산과 바다가 있고 자연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럼요. 네. 놀 곳도 있고. 그렇지. 놀 곳이라고 하면 이제 퀴어들이 놀 곳. 아까 서면이나 범일동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식의
그런 퀴어들을 위한 업소나 적어도 퀴어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포용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은 곳이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동네 돌아다닐 때 또 불편함 못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손가락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좀 그래 지윤님이나 저같이 이제 머리 짧은 여자애들이 같이 막 팔짱 끼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냥 딱히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그래 뭐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죠. 여기는 이태원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특별하게 보거나 뭐 아무튼 불편하게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그러려면 퀴어들은 모여 살아야 될까요 혹시? 그럼요. 떼거지로 다니면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죠. 그 퀴어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주변에 그럼 진짜 퀴어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건데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땅값이 싸야 될까?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포구로 모인 거 아닙니까? 강남에 안 모이고. 근데 거기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서울이니까. 근데 거기도 막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았다고 그나마 좀 비벼볼 하더라고요. 만한 동네였기 때문에 모였다. 마포구가 강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약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동네여야 될 것 같네요. 되게 어렵다. 네, 수영구는 땅값 비싸잖아요. 아니 잘 찾아보면 있어요. 좋은 곳이. 수영구 외곽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변가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변은 비싸지. 해변이 더 비싸요? 해변 완전 비싸죠. 그럼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그럼 해변에서 제일 먼 저기 산등성이에 살아야 되는 거 안 아니야? 가더라도 네. 해변 뷰는 기대하면 너무 이제 총알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적당히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걸어서 도보 한 5분 정도 괜찮잖아요. 5분 10분 정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세대가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청년 세대가 퀴어 문화 그리고 퀴어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그 9세대들보다는 낮기 때문일까요? 네, 조금 그죠?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가능한 세대라고 봐야지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금정구에 또 이쪽 그 L 업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약간 전설 속의 어떤 업소인가요? 네. 그래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금정구가 좀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업소가 이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한 동네다라는. 네, 가능했었다. 네. 과거형인 게 너무 씁쓸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또 서면에는 업소들이 있으니까 서면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서면은 워낙 이제 옛날 느낌과 신흥 느낌이 섞여 있어서 거기도 진짜 점포 쪽으로는 이제 젊은이들이 술 먹으러 많이 가는데 이제 북계천 쪽에는 완전 그 뭐라 그러죠, 뭐 단란주점, 유흥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라서. 부장님 거리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장님들 급의 이제 아저씨 분들이 이제 한 자기네들끼리 3, 4차로 갈 것 같은 그런 가게들이 즐비해 있죠. 그래서 사실 땅값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데 살아야 돼. 부장님 거리에 살아야 돼. 부장님 거리에 살아야 돼. 근데 그 동네가 절대 우리한테 안전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사실 범일동이 거기에 게이 거리가 조성된 것도 땅값이 되게 싸서 사장님들이 니 온나 이러면 옆에 오기가 쉬워서 생겼다라고 하던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우리가. 그죠? 네. 근데 퀴어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일반적으로 아무튼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일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되게 선진적인 느낌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퀴어에 대한 포용력이 높은 동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점만 놓고 보면 수영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수영구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주민으로서 주민된 지 한 2년 됐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보여주고 네. 그 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좀 많이 높은 네, 느낌이 네, 있어서 네. 좋습니다. 문화 선진 시민 이런 느낌. 그냥 지자체도 꽉 막힌 느낌이 아니어서. 네. 그 우리 풋살 모임 같은 경우에 수영 문화도시센터에서 그 지원해준 그 소모임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사업 설명회 OT 같은 거 가가지고 OT 듣고 뭐 이거 그 서약서 같은 거 작성하고 하는 거에도 성별 정체성이나 뭐 성지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 스파이가 있는데? 그 항목 안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에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 보니까 오 잘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자체나 용역 안에 퀴어 스파이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최소한 이제 LI에서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챙기네. 그런 서약 내용 안에 넣었겠죠. 그리고 거기 어쨌든 사업 서명으로 다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지키겠습니다. 서명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받아버려야 되는 멋있다. 그런 문건이 되었습니다. 네. 수영구 좋네요. 네, 수영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수영구가 바다도 끼고 있고, 네, 뭐 여러모로 살기도 좋고, 그 거기서 키퍼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키퍼가 열린다고 한다면 수영구에 열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그 걸을 만한데도 괜찮죠. 네. 근데 여름엔 좀 비추긴 한데, 그 해변이 되게 길잖아요. 네. 해변이 그냥 광안리 해수욕장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지만 그게 길게 펼쳐져 한 2km 정도 펼쳐져 있지만 쭉 이어서 밀락 회센터 쪽하고 길게는 센텀까지 연결되는 그 데크 도보길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퍼레이드 하면 그런 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데크길에서 탈락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네. 더워서. 네, 퍼레이드에서. 네. 그 옆에 도로도 있어요. 도로로 가셔도 되고. 네. 아무튼 쭉 이렇게 바닷길이 수영강으로 쫙 이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퍼레이드 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지난주에 거기서 그 또 수영구에서 축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 없는 거리로 싹 조성해가지고 시민 참여형 무슨 이제 축제 해가지고 뭐 아스팔트 길에 초크로 낙서도 하고 거기서 모기장 텐트 치고 들누워서 뭐 책 보고 막 이러는 좋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럼 그 키퍼 날에 유람선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라이드 파티 하고. 지은님의 계획이 굉장히 많은 재력이 요구된다. 지금 굉장한 건물도 하나 사야 되고 재력가분 연락 주십시오. 유람선도 하나 사야 되고. 근데 있으면 멋지겠네요. 그럼요. 네. 놀 데도 많고. 퀴어가 세상을 먹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는 이제 부산 뭐 얘기하자면 도시입니다. 네. 도시 속 동네 중에 어떤 동네가 퀴어가 살기 좋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퀴어들의 오랜 판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귀촌, 귀농.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쵸. 네. 네. 뭔지 알겠어. 애인과 함께 이제 둘만의 파라다이스. 그쵸, 농촌으로 가서 둘만의 유토피아를 농사 지으면서 건설해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주변 이웃들이랑 이제 뭐 농작물 나눠 먹고 그런. 그 실제로 지윤님께서는 귀촌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퀴어이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퀴어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귀촌에 대한 욕망은 딱히 없는 것 같고 퀴어 타운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 그쵸. 아니 그거는 이제 땅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노는 땅이나 좀 값싼 땅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농촌에서는. 네. 그래서 만약에 부정교회가 우리가 이제 탈취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산 교회 쪽을 이제 겨냥을 해서 그쪽에 이제 퀴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런 게 교회라고 하면 어떤 쪽이가 대저 이런 쪽?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튼 밀양 쪽? 그 다른 다른 뭐 양산이랑 김해 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쪽.
대저 괜찮네요. 네. 토마토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중년의 레즈비언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살고 계시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시다가 실현하신 케이스이신 거죠. 한 분이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로드맵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미처 이제 대학원 공부를 다 끝마치지 못한 그리고 도시 생활을 원하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의견을 따른겨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어쨌든 그래서 귀촌을 하셔서 그 만족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비록 아직까지 박사 논문은 못 끝내셨지만 네. 한 11년 정도? 뭐 네, 언젠가는 못 네. 쓰셨지만 네. 그래도 행복하시겠죠. 귀촌에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레즈비언 DNA에 뭔가 농사가 있나? 농사꾼의 DNA가 있나? 어떻게 몸으로 뭔가를 진짜 수확해서 그걸로 그리고 약간 그 에코페미니즘 그쵸. 쪽도 네.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비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자연 속에서 뭔가를 자연 친화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아무래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대충 생각하기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생활보다는 농촌에서 이것저것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흙을 만지며 물 대고 계절의 변화에 이제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걸까? 그러면 저는 사실 시골지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도시지인 것 같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너무 좋아하고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만약에 뭐 피자나 짜장면 시키는데 뭐 미리 예약해야 되고 뭐 30분 가서 먹어야지. 한 2시간 걸리고 뭐 이런 데면 조금 힘들 것 같은. 그 도시가 주는 어떤 그 문명의 단맛 포기하기 그쵸. 힘들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살았던 동네 얘기하면서 저도 시골 축에 드는 청도에 살았었거든요. 군이에요, 군. 그 우리가 이제 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그리고 그 밑에 군이 있습니다. 네. 읍은 어디에 있어요? 군 안에 보통 가장 큰 곳을 읍이라고 하고 읍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중요한 일 하러 갈 때 읍내 간다고 한다. 뭐뭐리. 그죠. 저는 리 살았어요. 동읍면리. 네. 면 안에 또 리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살아본 경험은 있지만 저는 되게 어린 시절에 뛰어놀기를 그냥 거기서 논 거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생활인으로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생활할 때 친구들 부모님 중에는 이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근처에 바로 논이 쫙 펼쳐져 있고 실제로 여기는 누구 논, 여기는 누구 논 해가지고 소도 키우시고 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뭐 계절별로 서로 이제 품앗이도 하시고 이런 걸 봐오긴 했거든요. 네. 힘들어 보였어 어린 내가 보기에도. 쉽지 않지. 과수원 누구 과수원 돌아와주러 가시고 막 뭐 그런 거 힘들어 보였고 진짜 새벽 일찍 가야 돼요. 진짜 새벽에 경운기 소리 엄청 나거든요. 완전 거의 동틀 때쯤 이렇게 거의 다 출근을 하셔가지고 논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하려면 자연적으로 미라클 모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땅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농촌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부지런하진 않거든요. 그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그 등가 교환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기서 이제 먹고 살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제 애인이 굉장히 귀촌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는 또 레즈비언입니다. 그럼 또 싹 엎혀가시겠군요. 근데 아직 님도 같은 운명이겠군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짜 이게 해야 돼라고 어떻게 인생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내비쳐요. 그러면 그 나중에 다
다 벌만큼 벌고 이제 노후를 거기서 보내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말하면서 이제 피해가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아까 비건 뭐 에코페미니즘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런 쪽 지향하는 퀴어 분들이 그런 생활을 어쨌든 꿈꾸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런데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 작물 다른 거 키우면서 네. 서로 바꿔 먹고 서로 뭐 일 도울 거 있으면 각자의 그 농번기에 가서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뭐 여기저기서 좀 듣고 다니니까 저도 이것도 퀴어들이 살고 싶어하는 어떤 동네 조건에 들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레즈비언 부부분들도 이제 오래 기농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아는 분들이 또 이제 옆집에 살고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퀴어 분들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네, 퀴어 혹은 이제 페미니스트 혹은 약간 이제 이혼하고 오시거나 뭐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모여서 여성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진짜 같이 밭일하고 서로 이제 상추 이만큼 났다 이러면서 근데 상추가 진짜 막 손바닥만 해. 진짜 이런 부채만한 그런 상추들을 막 한 달에 이렇게 비닐봉지 제일 큰 거에다 뭐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막 나눠주시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도시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게 형성되기 좀 어려운 환경이랄까. 그쵸. 이웃 잘 모르고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지내고 싶은 상으로 뒀을 때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그런 쪽이 끌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떤 현물로서 서로 도와주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금정구에 제가 걸어서 5분 거리에 또 친구들이 살거든요. 퀴어 친구들이 3명이서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름 가깝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생기면 계란 2판이 생기면 한 판 나눠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도시니까 이제 각자 잠은 따로 자고 이렇게 각자 일하고 서로의 공간을 지키면서 또 어느 날은 이제 전화만 걸면은 오늘 부침개 부쳤는데 놀러 온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딱히 농촌이라고 해서 가능하고 도시라고 해서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네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공동체가 조금 옛스러운 개념이니까. 그 뭐 사실 그 뭐 친척 가는 애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친구 집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네. 어떤 그런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다. 공동체라는 거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퀴어 타운, 퀴어 특구 이게 뭐 별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환원적이긴 한데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그 부르기 편한 어떤 입지 조건이 꼬시기 좋은. 여기 싸다. 여기 라든지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있으면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다. 그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살기가 좋겠네요. 그런 퀴어 친구들이 많은 곳이어야 된다는 또 되게 환원적인 결과로 사람이 그냥 내가 가서 살고 싶어 퀴어들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퀴어들이 이미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네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는 곳에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나온 명저 중에 네. 백척의 무지개는 마을을 만드네라는 홍예당 문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모 작가님께서 쓰신 글 중에 퀴어 타운을 그린 약간 판타지적인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네. 알고 계시나요? 네. 백척의 무지개는 마을을 만드네? 이거 제가 쓴 거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의 배경은 교회긴 해요. 교회요? 교회. 죄송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네. 교회. 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사실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주상복합
퀴어타운 형태의 퀴어타운을 원한다. 약간 실버타운처럼. 네, 도시적인 형태의 퀴어타운을 원하기는 합니다. 밑에 피트니스 센터 다 있고. 네, 그 1층에 카페 들어오고, 네, 지하에 클럽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위에 다 이제 살고 네. 같이. 아무튼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게 친구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이 있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연락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지근거리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주인공 분께서 네. 학교에 강연도 하러 가시잖아요. 그것에 이제 그런 성공적인 어떤 퀴어 커뮤니티를 네. 구성한 어떤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으로 하는 부분까지 그런 롤 모델이 되는 상까지 그려놓은 점에서 굉장히 네 저와 다 벅차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왜? 네, 저보다 굉장히 기억을 세세하게 잘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거기 지하다님도 나오죠. 거기 쥐하다는 없습니다. 지하다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가능성으로서 나오고 네. 지하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거 퀴어타운 되게 이상적인 퀴어타운을 그려놓은 그런 상상의 어떤 산물이긴 하지만은 네. 실현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안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래역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래역? 네, 동래 지하철역 앞에 지금은 롯데캐슬 생겼거든요. 네, 거기가 그 뒤편이 이제 막 상가랑 번화가들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는 완전 교통 요충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롯데캐슬에 퀴어들이 모여 살면 좋을 것 같다. 얼마 있어야 돼? 거기 통째로 네. 단지째 사버리려면. 그럴 순 없고 그냥 이제 같은 이제 아파트에 그나마 살면은 뭐 만나서 같이 온천천 산책도 하고 네, 산책하고 이제 술집 가서 딱 적시고 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좋네요. 그렇게 이렇게 되게 이 도시에 대한 네. 욕망을 놓지 못하시는 모습. 네. 그게 정말 진정 안 된다면 교회로 가야죠. 네. 차선책으로서의 교회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정말로 원하는 거는 완전 교통 좋은 곳에 네. 역세권에 좋은 목에 뭐 이러나 저러나 교외든 교통의 요충지든 그런 타운을 지훈님이 성공해서 만들어주시면 싹 입주하겠습니다. 아마 저 혼자 성공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뭐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푼씩 두 푼씩 이제 집단 같이, 지성 집단 자본으로 힘을 모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의 무지개 집처럼 그렇게 아니면 아예 지어버릴 수도 있고. 각자 동네에서 힘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어느 동네가 좋은지 이제 동네 대회 한번 하고 거기서 1등한 동네로 싹 모여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우리 흩어지면 힘을 잃는다. 퀴어는 모여야 된다. 그렇지. 뭉쳐야지 퀴어타운 가능하다. 그리고 뭉친 것이 또 퀴어타운이기도 하다. 그러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퀴어타운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로 가네요. 주로 이제 지은님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지하다님은 그런 상 같은 거 없으세요? 러닝을 또 좋아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상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지은님이 말하신 교외 플랜. 저는 그렇게 그 공동주택 형식으로 사는 것이 별로 성미에 안 맞는 사람임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각자 그냥 담 같은 게 있는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타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각자 잘하는 거 가지고 경제 생활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고,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지근거리에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 살고 있다는 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네,
뭐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들 차가 있어야겠네. 네네네. 누가 또 슈퍼 하면 되지만 안에서 누가 피자집도 하고 하면 되지. 한 몇백 명 모여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출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전부 다 농사 짓는겨? 아니 뭐 출퇴근한 사람도 있으면 출퇴근을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그 안에서 다 싸그리 농사하고 축산업하고 의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그냥 우리끼리 학교도 있었으면 좋겠고 좋다. 약간 영어 마을 같은 거 뭐 퀴어 어린이집 이런 거 그쵸.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퀴어 커플들도 이제 그 자녀들 키우는 커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싹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퀴어 유치원, 퀴어 어린이집, 퀴어 스쿨. 그럼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잖아. 그 마을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투자금 모집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저가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하고 그냥 그런 넓게 퍼져 있는 마을, 높이로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 높이로 이렇게 쭈루룩 해서 다 같이 사는 형태보다는 넓게 이렇게 퍼져서 살 수 있는 진짜 마을 있잖아요. 산책도 할 수 있고 마을 안을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바깥에도 열려 있는 그런 마을을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연립 빌라는 어때요? 싫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싫어요.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약간 유럽식 주거 형태를 좋아하시는군요. 그 마당도 각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혀 있기보다는 이게 지나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파트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가서 서로 방문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러 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거나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 나눌 그런 뭔가 기회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 안은 그 안으로 끝이고 바깥에서 하는 일은 또 바깥에 나와야 가능한 일이고가 되니까 그냥 이게 생활을 진짜 서로 생활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뭐 그런 게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바깥 사람들도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파트면은 이거 출입구부터 이제 그 방문증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놀러 와서 이게 뭐 뛰어다니고 해도 아래층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신경 쓰이고 가끔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싶을 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벽간소음 이런 걸 신경 쓰면은 또 이제 불편하고 그런 이게 내 바로 천장 위에 내 바닥 바로 밑에 내 벽 바로 너머에 있는 사람들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그게 저를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만들 때가 있어서 저는 아파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우님이 그렇게 공동주택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지우님 펜트하우스 옆에 옥탑을 하나 선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면 사실 진짜 회장님들 잘 사는 분들도 이제 단독주택 많이 사시니까 갑자기 엄청난 삼청동 주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주택단지가 그래서 보면 그 타운빌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마을이 형성돼 있고 되게 근데 계획적으로 그 마을의 주택들을 조성해놔서 그런 지훈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이점과 관리인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공동주택의 이점과 단독주택의 이점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개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비싸다고. 오히려 주상복합보다도 힘들 수 있는. 많이 비싸다고 들어서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어차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꿈꾸는 단계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퀴어 친구들이 할 개인 사업장들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 안에서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고 보드 게임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마을 단위 안에서 어쨌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영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뭐
다들 퇴근하고 일 마치고 거기서 모여서 놀 수도 있고 밥도 거기서 그냥 이제 혼자 밥 먹기 좀 그러면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공간들이 다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가하네요. 말할수록. 아 좋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홍예당이 협동조합으로 발돋움을 했으니까 지금은 서점업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의료나 혹은 주거 네.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제 무지개 집도 이제 공동 출자를 했으니까 홍예당도 거기에 있는 이제 회원들이 점차 나이가 들고 같이 살자는 욕망이 강해지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어떤 이제 거주지도 같이 마련하는. 그쵸.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늙어갈 바에 우리 같이 살자 맞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훌륭한 자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홍예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같이 만약에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면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죠. 아 지금 이 사업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다 이제 공동의 어떤 똑같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달라. 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물질적, 정신적 지원 다 같이 서로 해가면서 잘 키워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쪼으면은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쪼기만 하면 안 되고 같이 만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이 돈 줄 테니 같이 살자 이렇게. 저희도 얘기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진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는 다 같이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원하고 있습니다. 독지가분 연락 주세요. 자, 계시겠죠 어딘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럼요, 돈만 있고 뭐 이제 어떤 아이디어는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 약간 이반지하를 후원하는 독지가처럼.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지만 우리 밸런스 게임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후원하고 싶은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죠. 키어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나의 남은 유산을 홍예당에 식희지에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이전에 다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살아 계시고 생존이 우선이죠. 일단 이것은 미래를 저희가 지금 계속 꿈꾸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꿈꾸는 미래가 실현될지 어떨지는 어쨌든 계속 살아봐야 결론이 나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사는 동네를 가지고 각자 조그마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퀴어 느낌 나게 퀴어 타운 느낌 나는 실험을 각자의 가정에서 해보면 어떨까. 국경일에 레인보우 플래그를 건다거나 뭐 그런 웃기지만 사소한 거부터 그러면은 퀴어 타운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주십시오. 생존.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또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뭘 모집하고 있죠, 지은님? 저희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쯤부터 방송에서 읍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연 방송을 8월 중에 할 예정으로 지금 모집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사연을 하나라도 쓰셨는지? 쓰고 듣고 계신지? 떳떳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 뭐 성취료나 이런 거는 전혀 바라지 않고 여러분의 코멘트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인스타그램에 있는 링크 통해서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의 사연, 구구절절한 어쩌고 꼭 사연에 꼴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도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그걸로 저희가 그 재료로 맛있게 요리해서 어떤 방송을 꾸려나갈지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댓글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7회 이반지하 없는 이반지하 방송에서 늘 댓글을 남겨주시는 뉴욕진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이벤트를 기대하며 시키치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27회 블루베리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단번에 이반지하 특집 가나요? 이반지하님이 직접 팟캐스트에 등장하신다던가 히읗히읗. 저희가 바라는 특집이죠. 이건. 네.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네. 언젠가 저희가 좀 더 멀쩡한 팟캐스트로 선정을 해서 이반지하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당장은 힘들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기를. 아, 네. 일단 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힘들다. 네. 그리고 자두 착즙기님이 26회 커밍아웃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커밍아웃 집단 상담에 갔었는데 커밍아웃 집단 상담 이라는 것도 있군요. 거기서 나누었던 커밍아웃 정체성 발달 단계에 대한 모형이 떠올라서 공유해봐요. 저도 커밍아웃을 주변 일반인들에게 많이 하진 않아서 떠오르는 꿀팁은 없는데 상담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커밍아웃의 반응이 좋지 않아도 그걸 자기 정체성 탓으로 돌리기보다 적당한 남 탓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히읗히읗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굉장한 이미지를 첨부해 주셨어요. 네.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엄청 길게 돼 있어서 다 못 읽어드리긴 하겠는데 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댓글창에 가셔가지고 이 자두 착즙기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스테이지들이 쭉 나오고, 네, 굉장히 전문적인 어쩌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을 하신다니까. 그 자기 정체성 탓으로 돌리기보다 적당한 남 탓이 중요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면 살아갑시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지금까지 시골지 키어찌였습니다. 안녕.